자, 전기분해를 하면은, 자, 중성의 물질이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전자의 이동이 발생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서 이 전기분해를 통해 반드시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자,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이 뭐야? 자, 여기에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여기에서는 뭐를 알고 싶은 거라 그랬니? 화학결합에 전자가 어, 관련이 있다.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이게 바로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야. 자, 네. 그러면 전기분해 중성물질이 생기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전기에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죠? 네. 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라고 하겠지? 마이너스 이온이 또는 음이온이라고 표현해보자. 자, 음이온이 중성이 되려면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야 돼요. 그렇지. 잃고. 자, 우리가 사단원에 가면은 전자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부르거든. 자, 네. 전자를 잃고 여기에서는 기체로 발생을 해요. 자, 요 프로스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두 가지만 외우자. 화원에선 두 가지만 하면 돼. O2, 그 다음에 Cl2, 요 두 가지만 알자. O2는 무색의 무취기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의 기체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가서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지요. 네. 자, 전자를 얻고 이거를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전자 이동이 발생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H2 기체나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는 H2 기체밖에 없어. 그 다음에 네. 금속으로 속출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는 수소, 그 다음에 금속이 될 수 있는 건 뭐 많이 있죠. 구리, 은 등등등 있겠지? 네. 자, 요게 바로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단원에서 두 가지 물질의 전기분해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자,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NaCl 고체의 S야. 용융 전기분해예요. 자, 용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거를 용융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네. 때, 자, NaCl 고체를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하면은 Na 플러스, 자, 여기는 L이야, L. 요것도 L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NaCl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니, 없니?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면 왜 전기 전도성이 없냐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네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체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이동할 수 없으므로. 자,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런데 이게 용융이 돼서 액체가 됐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aCl의 용융 전기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왼쪽에서 배웠듯이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이동할 것이냐? 그러면은 위쪽에 Cl-가 이동하겠죠? 네, 자, 요놈이 뭘로 변하냐면 Cl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두 개가 가고 두 개의 전자를 잃어야 돼. 각각 하나씩에서. 자, 네, 요걸 모형으로 표현한다면은 요게 CL이야. 요게 전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요것도 CL이에요. 전자가 붙어 있고. 자, 요게 이렇게 CL2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떨어져 나온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는 이제 누가 가냐면 Na 플러스가 가는데 자, 위쪽에서 전자를 두 개 잃었으면 아래쪽에서 전자를 두 개 받아야 돼서 두 개가 두 개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금속으로 두 개가 만들어져. 자, 이렇게 될 때 요거는 자, 이런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Na 플러스야. 그런데 이 자리에 전자가 들어와. 자, 이렇게 들어와서 나트륨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자, 이런 형태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전자의 이동이 분명히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래.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자, 그렇다면 화학결합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예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를 한번 또 배워보자. 자, 예를 들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자, 얘에서 물의 전기분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는 전기분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 뭘 넣냐면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분해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수산화 나트륨도 사용할 수 있고 황산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황산 나트륨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물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역시 또 이동시켜 볼 거야. 자, 지금 물의 전기분해야. 자, 물의 전기분해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물을 보내야 돼, 물을. 네. 자, 물을 보낼 거야. 근데 이 물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로 나와야 되냐면 O2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왼쪽은 O가 하나, 오른쪽은 두 개, 여기를 두 배 해줘봐. 그러면 O 두 개 빼면은 수소가 몇 개 나오니? 수소가 두 개요. 아이, 수소가 뭐가 두 개가 나와? 거기에서 수소가 몇 개가 있냐고. 아, 수소는 네 개요. 네 개지. 네,
근데 플러스에서는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네 개를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 개의 전자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는 역시 물을 보내, 물. 자, 물을 보낼 건데, 자, H2O가 가서 4개의 전자를 받으려면 4개의 물에다가 4개 전자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물에서 H2O에서 HH가 있는데, 여기서 H 하나씩을 빼내면 OH가 하나씩 남지. 네, 거기에다 전자 하나씩을 매달 거예요. 그래서 4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돼. 네, 자,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결국은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오른쪽에 요 놈하고 요 놈은 더해지면 4개 물이 되지.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물 4개를 없애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이 H2L이 이 H2 기체와 O2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돼. 자,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고 얘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해요. 자, 플러스 극. 그 다음에 부피비를 볼 거야. 부피비는 개수비와 똑같으니까 2대 1로 나오는 거고 질량비는 2몰이면 4g, 산소 1몰이면 32g, 1대 8이에요.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거기에 그림 나와 있지? 네, 자, 그 맨 밑에 증류수의 황산나트륨이 바로 절해질인 거죠? 네, 그리고 왼쪽에 거기 봐봐. 시험관에 거꾸로 세워놓고 기체를 보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기체가 왼쪽보다 2배지 부피가. 네, 그러면 오른쪽이 수소고 왼쪽이 산소야. 그러면 오른쪽 극을 쭉 따라가 봐.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니?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그림까지도 확인을 해둬야 돼. 됐죠? 네. 자, 이게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였어. 자, 이처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보니까 둘 다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 자, 그러면 전기분해는 다 배웠어. 이제 우리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을 배울 거예요. 자, 이온결합. 범서가 이온결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랬지? 금속하고 비금속 결합?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온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온결합에서 자, 이온결합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이다. 또는 결합이다. 이거를 이온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온 결합력 F. 이온 결합력을 F라고 할 때 이온 결합력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K의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K는 쿨롱 상수예요. 이건 상수는 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Q1, Q2는 자, 얘네는 이온 전하량이야.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거리를 의미해요. 자, 그랬을 때 위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지. 이온 결합력은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야. 자, 이게 이온 결합에 대한 이온 결합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온 결합력을 따질까?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자,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냥 녹는 점이 높다. 녹는 점을 따져보자. 고체니까. 자, 이렇게 써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이온 결합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자, 첫 번째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 우선 양이온이 먼저 형성돼요. 그러면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은 또 뭐냐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옥텟 규칙에 의해, 탈전자 규칙이죠. 자, 전자를 잃어. 그래서 양이온이 형성이 돼. 자, 그러면 우리 나트륨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자, 요 놈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 자, 플러스가 11개면은 11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 껍질이 몇 개 필요해? 3개요. 3개가 필요해,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놈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 플러스는 11개 그대로인데 전자가 10개로 줄어들어 껍데기 하나 잃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는 그래서 크기가 감소한다 그랬지. 원자 반지름보다. 네, 껍질 하나를 잃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 잃은 거야. 이렇게 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2단원에서 배웠지. 이렇게 양이온이 될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지? 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음이온이 형성이 돼. 자,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도 역시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어요. 자,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F를 가지고 해보자. F. F는 9번이야. 요놈이 전자 하나를 얻었다. 그러면 F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플러스가 9개. 전자도 9개 돌기 위해서 껍질이 2개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에 전자 하나 빈 자리에 전자가 들어오면서, 자,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껍질이 부푼다 그랬죠? 네, 이렇게 부풀어서 원자 반지름보다 더 커져요, 실제로. 그래서 양이온이 조그매지고 음이온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 자리에 전자가 들어왔네. 자,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 요 이온들끼리 이제 어떻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온 결합 형성은 다음과 같이 되죠. 자, Na 플러스 기체와 F 마이너스 기체가
NAF 기체를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 우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온은 무조건 인력만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단 말이야. 왼쪽이 양이온, 오른쪽이 음이온이라고 해봐.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온 간 거리라고 불러요. 이온 간 거리.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이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자,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니까 이 두 개는 점점점 가까워지려고 하겠지. 네. 그래,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요게 이온간 거리,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R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상태예요. 자, 요때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저 R이라고 하는 건 이온 간 거리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온 결합 거리가 될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이온 결합 거리는 이 식으로 왼쪽에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양이온하고 음이온에 반지름을 더하면 되지 않겠어? 네. 양이온 반지름하고 음이온 반지름을 더하면은 이온 결합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야. 네. 자, 그리고 이놈이 만약에 이렇게 겹쳤다고 보자,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자,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은 원자핵이 존재하거든. 네. 원자핵은 뭐야? 전하를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 네. 그러면 플러스를 띈 원자핵끼리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때는 급격하게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커져요. 네. 자, 이런 상태가 돼. 이게 이온 결합을 우리가 따지는 건데, 자, 저 그림을 이제 에너지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거야. 네 번째. 그래서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럴 때, 자, X축은 이온 간 거리예요. R. 저기서 말하면 이온 간 거리.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야. 그리고 이 에너지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자, 두 이온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커지는 힘이 있어요. 네.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힘은 뭘까? 반발력이요. 그렇지, 반발력이야.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이렇게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예요. 그런데 인력은 반발력과 반대지. 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반대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형태가 나와.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야. 자, 그러면 이 두 에너지를 더할 거예요. 두 에너지를 더한다는 얘기는 요점에 이렇게 해서 Y 값과 요 Y 값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요 사이에서 요런 그래프가 나와. 자, 그랬을 때 요 초록색이 인력과 반발력 두 개를 고려한 반발력의
의한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이거를 이 제로라고 하고 이 제로는 요 화살표의 길이야. 요게 이 네, 제로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요걸 R2라고 표현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R2와 이 제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R2는 이게 이온 결합거리예요. 자, 그랬을 때 R과 R2가 같으면은 요 점이지 점. 네, 자, 이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점이에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점이 아니야. 에너지가 0인 점이 아니야. 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R이 이온결합 거리보다 크면은 바깥이지. 네. 요 바깥이란 얘기야. 이 바깥에서는 어떤 힘이 더 크니? 인력이 더 커요. 네,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해요. 그 다음에 R이 R2보다 작다는 얘기는 세 번째 그림처럼 겹쳐진다는 얘기지? 네,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커지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따지면 돼. 요게 이온결합 거리, 그 다음에 이온 간 거리에 대한 관계를 따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로가 뭐냐? 이온결합 거리라고, 이온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잘 봐봐. 이온 결합력. 요거 배웠지 아까 이온 결합력. 네,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대로가 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이온 결합력이 크면 아까 뭐라 그랬지?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제로가 클수록 물질의 녹는 점도 높다 이렇게 되겠니?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보잔 말이야. 어떤 문제를 확인해 보냐면 이 그래프가 NaCl의 그래프라고 해보자. 자, 요 그래프가 NaCl의 그래프라고 할 때, 자, 예를 하나 내봤죠? 그래프는 NaCl이라 할 때, 자, KCl 또는 요 하나만 하자, MgO의 경우, 자, 이제로하고 R2하고 이온 결합력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해보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잔 말이야. 자, 두 가지 문제예요. NaCl하고 KCl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NaCl하고 MgO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가 그래서 풀이 NaCl과 KCl의 경우 자, 이 두 경우는 잘 봐봐.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지. 네,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은 똑같죠. 네, 이온의 전하량은 서로 같아요.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거리를 비교할 거야. 그게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되겠지. 네, 자, 이온 반지름은 Cl-는 똑같지, 둘 다. 네. 그럴 때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를 비교하면 될 거야.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니? K 플러스요. 그래, K 플러스가 껍데기 하나가 더 많으니까 얘가 더 크지. 네, 그래, 이다야, 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선 R2는
NaCl보다 KCl이 더 크지요? 네. 그러면 R2가 크면은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지. 제곱에 네. 반비례하니까. 네. 이온 결합력은 NaCl이 KCl보다 더 커요. 그러면 자, 이온 결합력이 크면 이제로가 더 크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결국 녹는 점도 NaCl이 KCl보다 더 높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NaCl과 MgO의 경우를 보자. 자, NaCl은 역시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는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지.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자, 이온 전하량은 MgO가 2배씩이에요. O가 더 크고 맞지? 네. 자, 이온 반지름을 또 서로 비교할 거야. 자, Na 플러스하고 Mg2 플러스하고 비교해봐. 누가 더 크니 이온 반지름은? Na 플러스요. 그렇지. Na 플러스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자, Cl 마이너스와 O2 마이너스에서는 어, Cl Cl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더 클 거란 말이야. 네. 왜냐면 껍데기 하나가 더 있거든. 전자를 받으면서도.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지. R2는 NaCl이 MgO보다 더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이온 결합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네. 어, 전하량이 두 배씩이니까 NaCl보다 MgO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로도 NaCl보다 MgO가 더 높고 녹는 점도 NaCl보다 MgO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다음 물질에 녹는 점 순으로 배열을 하라. 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자, 잘 보자. 자, LICL, NaCl, KCl하고 MgO, CaO, SRO. 자, 요 6개를 서로 비교하자라고 할 때, 자, 얘네들 먼저 뭘 비교하냐면, 뿔마지요. 네. 오른쪽은 전부 2뿔 2마짜리야.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자, 그럼 전하량 곱이 오른쪽이 두 배니까 총 곱은 4배지. 네. 이걸 먼저 비교하면 돼요. 전하량 곱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전하량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온 반지름을 따지면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먼저 따지란 얘기니? 이온 전하량 곱을 먼저 비교하고 그 곱이 같은 때는 이온 결합 거리를 비교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온 결합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력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온 결합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첫 번째, 모두
자,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모두 비휘발성 고체로 존재한다. 고체이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는 무조건 고체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네, 날아가지 않아. 비휘발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로 녹는 점도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아. 자,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용해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자, 얘네들은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쉽다라고 하지. 네, 자,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자, 이온 결합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는 무조건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 근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꽝 때렸어. 즉 소금을 망치로 자꾸 때리면은 고운 가루가 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이 이렇게 밀려 이온들 배열이 이렇게 밀리면서 자 어떤 배열이 됐니? 요 사이에서 보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보고 있으니까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깨진다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화학결합을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없어요. 전도성이 없으나 용융이라고 하는 거는 녹여서 만든 액체 상태고 용융이나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 다 배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을 배워보자. 자, 공유 결합은 무엇이 공유 결합이냐면 무엇과 무엇 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비금속끼리 결합이요. 비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공유 결합, 자, 범서가 이제 공유 결합 만드는 방법은 안 할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공유 결합은 공유, 함께 갖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함께 갖는다. 무엇을? 전자를. 전자를. 그러면 어떤 전자를? 원자과 전자. 그렇지. 원자과 전자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공유 결합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비금속 원자 간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함으로 함께 가짐으로 공유함으로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공유결합의 첫 번째 바로 공유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바로 배울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아까 배운 그래프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로는 역시 요 에너지의 크기가 이제로. 그 다음에 요거를 R2라고 해보자 라고 할 때, 자, R2는 여기에서는 공유 결합거리라고 불러요. 네,
자, 공유결합거리라고 하고 아까 이온결합거리 따지는 것과 똑같아. 원자 간의 거리 R과 여기는 원자 간의 거리예요. 이온간 거리가 아니고. 자, R과 R2가 같으면 이거는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R이 R2보다 크면은 역시 여기서도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R이 R2보다 작으면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대로의 특징을 잘 봐야 돼. 이거는 공유 결합력,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공유 결합력이 클수록 이대로가 큰 건 맞아. 자, 아까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도 커졌죠. 네. 근데 이 이대로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네. 자, 이대로가 클수록 다중결합일 확률이 높아요. 다중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란 얘기죠. 네. 확률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그 밑에 두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게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자, 이렇게 N2, O2, F2의 그래프를 한번 에너지로 따져보자 라고 할 때, 자, 원자 반지름은 NOF 해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네. 그런데 끓는 점은 물질이 N2보다 O2가 높고 F2가 더 높거든. 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R과 이대로의 그래프에서 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원자간 거리는 자, 결합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래프는 N2 자, O2, F2 중에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 그래프는 누구가 되겠니? F2요? 아니야. 왜 F2가 아니냐면 N2가 돼, N2. 자, 얘네 삼중결합이지. 네. 그러면은 결합거리가 훨씬 짧아져. 원자는 제일 큰데도 결합거리가 굉장히 짧아진단 말이야. 삼중결합이니까.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크죠. 네. 그리고 O2는 이중결합이라 여기 이 F2는 단일결합이야. FF.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근데 이걸 또 비교하기 위해서 자, 요걸 비교해봐. 자, F2, CL2, BR2의 그래프를 또 살펴보면 여기는 원자 반지름은 자, F보다 CL이 크고 BR이 더 커요. 그런데 끓는 점은 F2보다 CL2가 크고 BR2가 제일 커. 자, 그럴 경우에 얘네들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E와 R 간의 거리에서 자, 요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건 요렇게 나와요. 첫 번째 그래프는 누굴까?
자, 여기 FP? 봐봐. 결합거리가, 자, 요 순서지. 네. 이 결합거리는 원자 반지름하고 똑같이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F와 F의 단일 결합. 두 번째 게 CL과 CL의 단일. 세 번째 거는 BR과 BR의 결합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보니까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잖아. 네. 그래, 원자가 제일 큰 게 공유 결합 거리도 제일 커요. 그런데 화학 결합에서 보면은 공유 결합 에너지는 누가 가장 강하니? CL2요. 그래, 여기에서 CL2가 공유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얘기는 CL2가 결합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보면은 공유 결합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원자성 공유 결정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원자성 공유 결정은 우리가 원자 결정이라고도 불러. 원자 결정. 근데 얘는 다이아몬드, 석영, 흑연 이런 것들이 모두 공유 결합이면서도 원자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네는 모든 원자 간에 결합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을 이룬 그물 모양이에요. 자, 그물 모양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는 녹는 점이 매우 높아. 네. 매우야, 매우. 가장 높다라고 해도 돼. 매우 높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체나 얘네는 물에 안 녹으니까 용융 상태, 액체 상태죠. 용융 상태 모두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없다. 자, 예외는 흑연이야. 우리 연필심으로 쓰고 있는 흑연은 전류가 흐르죠. 네. 요거만 비교해서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성 공유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결정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네. 얘네들은 드라이아이스, 얼음, 납탈렌, 아이오딘. 자, 얘네들은 분자를 이룰 때, 분자를 이룰 때 공유결합이고, 그러니까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것들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자들의 약한 인력으로 자,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자, 약한 인력,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아요. 네. 승화성이 있기도 해. 승화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선생님이 위에 써준 거 드라이아이스, 얼음, 나탈렌, 아이오딘은 모두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 네. 다음에 얘네들은 또 특징이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에요.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요게 큰 특징이 되지. 자, 그러면 공유결합까지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공유결합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얘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써줄 거야. 알겠지? 네.
자, 공유결합에서 가장 잘 나오는 얘는 뭐가 있냐면 H2. 자, H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N2. 자, N과 N은 삼중결합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 다음에 O2. O하고 O의 이중결합에 비공유 전자쌍 Cl2. F2. 자, 그 다음 CO2. 자, 이거 다 안 그려줘도 되지? 네. 그냥 나오는 것만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H2O, NH3, 그 다음에 OF2, O2F2, FCN, HCN, 그 다음에 CH4, C2H4, C2H2, N2H2, N2H4, 그 다음에 자 CF4, C2F4, C2F2, N2F2, N2F4. 자, 그 다음에 HCHO. 자, 그 다음에 COF2. 자, 요놈하고 요놈은 자, C에 O, H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요거는 CO, F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 써놓은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네. 요 정도는 최소한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화학결합의 마지막 결합이 이제 뭐니? 금속결합이죠. 네. 자, 금속결합. 모든 금속류인데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중요해요.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 화학결합. 자, 요것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금속결합 물질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금속 고유에 광택이 있어요. 은백색,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이런 고유의 광택이 있고 이게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네.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열과 전기의 전도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자, 금속은 전성, 표짐성 또는 퍼짐성, 연성은 뽑힘성.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 연성, 전성이 크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역시 요거죠. 고체나 녹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죠. 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화학결합을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왼쪽 지우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전기 전도성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데 전기 전도성이 오라고 있으면 있음, X는 없음.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비교해 볼 거야. 고체일 때, 용융일 때, 용융이라고 하는 게 액체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액일 때, 물에 녹였을 때,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그 다음 공유 금속 결합 물질. 자, 공유 결합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유 결합은 원자성 물질과 분자성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징은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 없으나 용융이나 수용액은 있어요. 근데 공유는 없고 요건 만들 수 없고 요건 몰라.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거든. 네, 금속 결합은 있고 있는 거야. 요거는 만들 수 없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있는 것은 뭐냐면 무슨 산이라는 것들 있지. 염산, 네, 그 다음에 질산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흘러. 그런데 안 흐르는 거는 알코올류, 당류, 당류에는 녹말, 포도당 등등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안 흘러요. 등등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 또는 금속결합 물질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냐면 고체와 액체, 즉 용융 상태를 비교하면 서로 정확하게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화학결합이야. 자, 그러면 이 화학결합을 만약에 모형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자, 이런 모형을 그리면 자, 이건 무슨 결합이라 그랬죠? 이온 결합이요. 이건 이온 결합이야. 이렇게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 근데 플러스를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점을 찍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요. 아니, 금속 어? 결합? 금속 결합이요. 이건 금속 결합이야. 저기 점이 자유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으로 공유 결합은 요렇게 그려요. 요게 가운데가 그어져 있으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점 두 개. 이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의미해. 네, 삼단원에서 우리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을 따지잖아. 그 네, 다음에 조그맣게 그린 거에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자, 얘는 델타 플러스, 얘는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량을 나눠서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자, 이게 결합 모형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내용이야. 됐니?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별결합이나 이런 거 그리는 거 다 안 해도 돼. 아까 선생님이 알아둬라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네. 그거 그리고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만 그릴 줄 알면 돼. 셀 줄 알면 되고. 알겠냐?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